요즘 따라 숨이 더 차다면 폐가 아니라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즘 따라 숨이 유난히 차지 않으신가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부터 답답해지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폐가 안 좋아졌나 보다. 그런데요. 폐가 멀쩡해도 숨이 차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가 그동안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이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 가기 전에 지금 내 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을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괜찮은데 막상 외출하려고 옷 갈아입고 나면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동네 마트 갔다가 돌아오는 길, 집 앞 작은 언덕만 올라도 가슴이 답답해서 한참을 멈춰 서는 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폐 검사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죠. 폐는 괜찮으세요. 그럼 이런 생각 드시지 않던가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숨이 찬 거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폐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갔던 다른 이유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채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세 가지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숨이 차다 하면 왜 우리는 제일 먼저 폐를 떠올릴까요? 당연하죠. 숨 쉬는 게 폐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 가면 흉부 엑스레이부터 찍으시고 폐활량 검사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검사 결과를 받아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폐 상태는 나이에 비해 괜찮으세요.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그럼 환자분은 당황하시죠. 그럼 저는 왜 숨이 이렇게 찬 건가요? 거짓말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숨이 차다는 건 단순히 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걸 온몸에 전달하고 그 산소를 써서 움직이는 과정. 이 과정 어디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숨이 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나는 괜찮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폐 말고 다른 곳을 한번 살펴봐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폐가 멀쩡한데도 숨이 찰 수 있는 진짜 이유 세 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심장입니다. 폐가 괜찮아도 심장이 예전만큼 힘차게 뛰지 못하면 숨이 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거든요.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온몸으로 퍼나르는 게 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산소가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산소가 부족해. 더 빨리 숨 쉬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숨이 차는 느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평지에서도 숨이 찹니다. 계단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걷는데도 자꾸 멈춰 서게 돼요.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둘째, 누우면 더 답답합니다. 밤에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눌리는 것처럼 답답해서 베개를 높이 베고 주무시게 되는 분들 계세요. 이게 바로 심장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리나 발이 자주 붓습니다. 특히 저녁 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발이 퉁퉁 부어 있다면 심장이 혈액순환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나 심장에 큰 문제가 있는 건가? 무서운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해진 거지,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건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폐 검사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선생님, 심장도 한번 봐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약해지는 건 대부분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조금씩 적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근육입니다. 숨이 차는 게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도 근육이 움직여요. 가슴 근육, 배 근육, 횡격막. 이런 호흡 근육들이 폐를 부풀렸다 줄였다 하면서 숨을 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폐는 멀쩡한데 폐를 움직이는 근육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조금만 걸어도 온 힘을 다 써야 하니까 산소가 엄청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럼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세요. 첫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듭니다. 손으로 팔걸이를 짚어야 일어날 수 있고 그냥 일어나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 이게 바로 다리 근육이 약해진 신호예요. 둘째, 계단만 오르면 숨이 먼저 찹니다. 다리가 아프기보다 숨이 먼저 턱 막히는 느낌. 이것도 근육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셋째, 체중은 비슷한데 옷은 헐렁해졌어요.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체중계에 올라가면 숫자는 비슷해요. 이건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난 거예요. 이걸 의학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건 병이라기보다는 몸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대로 두면 점점 더 불편해지니까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조금씩 키워야 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키울 수 있어요. 70대, 80대에도 가능합니다. 꼭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 필요 없어요. 집에서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이런 간단한 동작만 꾸준히 해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중요해요. 고기, 계란, 두부, 생선. 이런 음식을 몇 끼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빈혈입니다. 빈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피 속에 산소를 나르는 성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우리 몸에는 적혈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산소를 온몸에 배달하는 택배 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택배 기사가 부족하면 산소가 제대로 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산소가 부족해. 더 빨리 숨 쉬어.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숨이 차는 거예요. 빈혈이 있으면 숨참 외에도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첫째, 자주 어지럽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또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 때 핑 도는 느낌. 이게 바로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둘째, 손발이 차갑습니다. 여름에도 손발이 차갑고 겨울엔 더 심해지는 경우. 이것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셋째, 얼굴이 창백해 보입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색이 예전보다 핏기가 없어 보이고 입술도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빈혈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요.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흔한 건 바로 영양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지고 식사량도 줄어들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철분, 비타민,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결국 빈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장 문제가 있으면 영양 흡수가 잘 안 돼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빈혈은 피검사 한 번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차면서 어지럽고 손발이 차다면 병원에서 간단한 피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빈혈약이나 철분제를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빈혈의 원인이 여러 가지라서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처방받은 약을 드세요. 일상에서는 철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 간, 시금치, 달걀 노른자. 이런 음식들이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도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해요. 빈혈은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문제니까 걱정 마시고 꾸준히 신경 써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점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의학적인 진단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용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힘들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입니다. 편한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팔을 가슴에 X자로 모으고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만약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일어나는데 5초 이상 걸린다면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일 수 있어요. 두 번째, 1분 제자리 걷기입니다. 제자리에서 1분 동안 천천히 걸어보세요.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1분 뒤에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럽다면 심장이나 폐 쪽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밤에 누웠을 때 숨 상태 점검입니다. 밤에 주무시려고 누웠을 때 평평하게 누우면 답답해서 베개를 높이 베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베개 2개 이상을 베고 자야 편하다면 이것도 심장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건 진단이 아니라 그냥 참고용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몸 상태를 체크해보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숨이 찰 때 일상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무리한 운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말에 억지로 등산을 가거나 빨리 걷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숨이 찬 상태에서 무리하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 땐 쉬는 것도 치료예요. 둘째, 천천히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려면 빨리 걷기보다는 천천히 오래 걷는 게 좋아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옆 사람이랑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그리고 걷다가 숨이 차면 바로 멈춰서 쉬세요. 참고 걷지 마시고요. 셋째, 호흡을 천천히 조절하세요. 숨이 찰 때는 빨리 숨 쉬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게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도 진정되고 숨도 편해집니다. 넷째, 특히 아침과 겨울철에 조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움직이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잠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찬 공기가 폐를 자극해서 숨이 더 차질 수 있어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나 목도리로 입과 코를 가리고 실내에서 몸을 좀 데운 다음에 나가세요. 다섯째, 물을 자주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가래도 잘 나와서 호흡이 편해집니다. 하루에 6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숨이 찬 날에는 억지로 활동하지 마세요. 그날은 푹 쉬시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나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인데 이렇게 쉬면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니에요. 쉬는 것도 몸을 돌보는 거예요. 부지런함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숨이 찬다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솔직한 신호입니다.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줘.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폐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심장일 수도 있고 근육일 수도 있고 빈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알고 나면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약하면 약에 맞게 치료받고 근육이 약하면 운동으로 키우고 빈혈이면 영양을 채우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관심 가지시고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분들이나 주변의 어르신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혼자 알기보다는 같이 알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에 도움되는 내용들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지킴이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